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죠. 교통사고로 이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 때 합의를 하고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된다. 왜 소송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근데 보험사하고 소송 가기 전에 해결을 못하냐? 합의가 안 되냐? 왜 굳이 꼭 소송을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보험사하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가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에 대해서 보험사는 세금 전, 그러니까 세금을 전부 다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받은 금액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원에서는요, 세금도 소득의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세금 공제 전 금액,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연봉이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정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보험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사망사고 그 이후에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왜 합의가 안 되고 소송이 되냐?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소송하고 합의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하고 실제로 소송에서 판결받았던 금액, 제가 금액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로 사망 시에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법원의 소송 과정 중에서 청구 취지라고 해서요. 청구 취지가 뭐냐면 얼마를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한 2주 전에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판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판결이 났던 사고고 우리가 청구했던 취지, 그러니까 이 청구 취지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작성했던 파일 그대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은 지운 거고요. 여기 청구 취지를 보면은 미혼인 30대 남성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서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 각각 2억 8,200만 원씩 지급해라. 그러면 합계가 대략 한 5억 6천 정도 되죠.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당연히 우리는 소송 전에 보험사에 요구했던 금액도 5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4억 5천이었어요. 4억 5천 이상은 지급 못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소송이 진행된 거고요. 나중에 제가 판결이 얼마 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에서는 4억 5천을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산정한 금액은 5억 6천이에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싫어요. 형사든 민사든 고생해서 취업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가해자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가해자 보험사하고 합의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가해자 이름이 나와 있고 보험사가 나와 있는 이 합의서에 아들 사망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이 도장을 막 찍고 싶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5억 6천 보험사가 다 준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5억 6천은 물론이고 이게 지금 1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소송이 진행됐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사망사고도 소송이 진행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고는 무과실 사고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도 크게 이변 없었어요. 과실에도 이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소송이 진행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송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건 의뢰를 받아도요. 보험사하고 우선 합의를 합니다. 1단계로. 보통 이 합의 과정 중에서는요. 약관 지급 기준대로 이렇게 금액 뽑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4억 5천보다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통 특인 제도라고 해서요. 약관 지급 기준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대신 사망에 대한 위자료,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1억을 보통 산정을 안 하고요.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를 산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자료에서 한 2천만 원 빠지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 특인이라는 걸 산정할 때는요. 담당자가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보험사의 법무팀 아니면 특인 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심사팀에 이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무팀이나 송무팀, 특인 심사팀에서 결제가 내려옵니다. 얼마 이하까지로 합의를 해라. 그게 바로 특인제도인 겁니다. 근데 이 특인제도라는 것 자체가요. 아까 제가 5억 6천을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전액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위자료에서 한 2천만 원 차이 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20% 정도를 뺍니다. 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전액 다 줄 거면 그냥 소송하지 왜 합의를 하냐라고 해서 한 20%가 빠지는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위자료 빼고 거기에서 한 15% 정도 뺀 금액이 4억 5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4억 5천을 제시했던 거고 이거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자, 보통 그러면요. 소장을 작성을 하죠. 소장을 작성해서 해당 법원 보통 이 교통사고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요. 담당자 권한에서는 이제 끝나요. 담당자는 자기 손을 떠났기 때문에 사건을 전부 다 법무팀으로 다 보내죠. 그러면은 법무팀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오는 게 있습니다. 10건 중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는 법무팀에서 다시 연락이 와요. 소치하고 합의가 안 되겠냐. 법무팀에서 한 번 더 연락 오고요. 사실 이때는 처음에 이 합의 금액, 특인 기준 내려온 금액보다 조금 높아요. 높은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금액 100%는 여기서도 처리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판사님께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5억 6천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소송이 진행됐을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을 했을 때 5억 5천 이렇게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천만 원도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화해 권고 결정은 없었던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판결로 가게 되는 거죠.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요. 원고 피고가 있죠. 즉 피해자하고 보험사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이의 신청이 나오면 화해는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로 이어지는 거고 판결로 이어지면 판결문이 나오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나오면요. 판결 금액하고 플러스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계산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송 비용 청구, 우리가 인지액 송달료 썼던 것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 소송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가 소송 과정을 쭉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2019년 11월 27일 날 소장이 접수됐죠. 그리고 12월 달에 송달이 됩니다. 보험사에. 그리고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해서 보완할 것들을 수정해라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답변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검찰 기록, 형사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됐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 검찰청으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자, 기간이 얼마 안 걸리죠. 10일에 제출했는데 다음 날 와요. 이런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제 보험사도 변호사를 선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사도 소송 위임장 제출하고 우리가 썼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뭐가 필요하다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그걸 받아준다면은 문서 제출 명령.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문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각종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문서를 확보해서 이제 이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병원 의무 기록 등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 더 있다면은 이제 검찰청에 다시 신청을 하고요. 우리가 소송 시작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났네요. 법원에서 첫 번째 화해 권고 결정이 왔죠. 그리고 원고 피고 변호사들한테 도달이 됐고요. 만약 원고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피고들도 이의 신청을 보통 제출해요. 여기 보시면은 피고도 이의 신청을 제출하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5억 6천인데 화해 권고 결정이 5억 4천, 5억 3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다. 근데 피고는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항소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한쪽에서도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항소를 합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저 원고 가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금액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도 더 낮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네, 변론 기일이 다시 잡히죠. 그래서 피고 쪽에서 이제 뭔가의 소득 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다시 날짜가 잡히고 재판을 통해서 이때 변론이 종결됩니다. 변론이 종결된다는 것은 마지막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판결 선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한 달 뒤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고요.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억 6,400 정도 됩니다. 5억 6,400 정도 되는 금액을 소장을 제출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판결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요. 결국 판결이 뭐가 났냐면 원고 1에게 2억 8천 그리고 원고 2에게 2억 8천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부터 지금 이 판결 날 때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판결 날 때까지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억 6천인 거죠. 5억 6천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한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6천 그리고 1,800만 원 그리고 5억 6천에 대한 변호사 비용 대법원 규정에 정해진 변호사 비용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약 1,000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약 1,200만 원 정도로가 잡으면요. 실제로는 받은 금액은 한 6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소송을 하기 전에는 4억 5천을 제시를 했고요. 결국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6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크게 이변이 없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실에 대한 분쟁도 없었고 소득에 대한 분쟁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는데 만약에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착용 안 했다라고 주장한다. 아니면은 우리는 과실 20%라고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40%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더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득을 500만 원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그거 인정 못한다. 270만 원밖에 인정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또 갭이 벌어지는 거고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2억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안 된다. 8천만 원밖에 지금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갭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결정할 때는요. 소송을 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아지겠다. 그리고 최대 어느 정도 받아지겠다. 그러면은 실익이 얼마다. 라는 부분을 꼭 계산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도 소송이 진행되는지, 왜 합의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에 왜 소송을 해야 되냐, 그리고 보험사하고 합의금에서 왜 안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